게시판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름을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하고 그냥 저장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테스트 게시판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이 만들어진 건데 이 위에 메뉴에다가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까 이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메뉴 노출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GMB 노출, 서브 좌측, 이게 LNB죠. 사이트 맵.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쪽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게시판이라고. 그렇죠? 노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컨트롤 하시는 건데요.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면요. 페이지 관리에 가보시면 게시판 페이지, 이게 페이지 분류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페이지가 많으니까 검색을 해볼게요. 컨트롤 F 누르시고 테스트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안 나오네요. 페이지가 넘어갔나 봅니다. 페이지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늘리시면은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를 그냥 밑에 있는 페이지 이동 버튼을 누르셔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게시판이라고. 목록, 보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총 6개의 페이지가 여기에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페이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편집 방법을 배우시는 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능숙하게 다루기 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인푸트 구조에 대한 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푸트 구조. 여기에 보시면 게시판이 100개인데 100개의 목록 폼과 쓰기 폼, 수정 폼 이런 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인푸트라는 페이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DIF 구조가 되어 있고 이 F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요. 커서 밑에 BD 언더바 LF 언더바 I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여러분이 홈페이지로 해서 솔루션을 설치할 때 원래 있던 페이지예요. 얘는 가급적이면 손대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편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을 막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I 버튼을 누르시고요. 게시판에서는 인풋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인풋 변경. 이거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변경과 해제. 뭐가 다르냐? 인풋 변경은요. 이렇게 지금 DIF 구조는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F를 마우스 올려보니까 이제 7583.php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면서 생긴 페이지예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바꾸지 않았다면. 이때부터는 여기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편집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 I 버튼을 누르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였는데 그 중에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해제를 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DIF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그냥 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면 게시판에서는 해제를 하느냐? 이 목록이라는 폼이요. 이 목록이라는 폼이 보기에서도 또 똑같이 쓰여요. 얘가. 보기 페이지에서도 보기 페이지 하단에 이 목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제하고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목록 그 보기 페이지에 가서 또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또. 2군데서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수정하면 나머지 한 곳에서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을 해제하시는 게 아니라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게시판의 목록과 보기 페이지에 있는 그 목록이 같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DIF에서 I를 가지고 뭔가 변경을 할 때는 인풋 변경하시는 겁니다. 게시판에서는. 그게 재사용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F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마구마구 하실 수가 있어요. 글을 한번 올려볼게요. 테스트 게시판에다가 글쓰기.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왔다. 다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상상을 해보시면 글을 써야 되는데 맨 처음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죠? 콘텐츠의 7가지 구성 요소에 있는 버튼이라는 걸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게시판에서도 구성 요소가 버튼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4가지 구성 요소 중에 버튼.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입력할 수 있는 이런 각각의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스들이. 입력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에 입력을 하고 또 버튼을 눌러요. 2가지 지금 구성 요소가 나온 거예요. 버튼과 입력 상자. 그리고 게시물을 등록했더니 아까 레코드라고 말씀드렸던 요 한 줄이 생겼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요 한 줄에서 각각의 이런 번호나 제목, 이름 이런 것들을 항목이라고 표현합니다. 항목. 게시물의 항목이다.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컬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요. 게시물의 항목이라고 홈뉴 솔루션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 항목을 항목이 3번째 구성 요소고 그 다음에 폼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폼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는 아닌데 중요한 부분이세요. 자, 아까 제가 폼 종류가 총 6가지 게시판 페이지와 매핑되는 폼과 하나의 댓글 폼 해서 총 7가지의 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몇 가지만 볼게요. 목록에서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점선, 마우스를 올리지 않았을 때 파란색 점선이 보이죠, 이쪽. 그 바로 안쪽에 있는 DIV를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현재 DIV 아래와 같은 게시판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 폼이 기능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설정 수정을 이렇게 누르시면 그 폼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목록에서의 폼 설정 어떤 걸 할 때 필요할까요? 목록에서 게시판에 게시물이 처음에 15개가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30개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개수에 대한 부분은 기능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 게시물이라는 글자가 80바이트로 딱 잘려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런데 더 길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폼 설정이 아니라 게시물의 항목을 편집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목록 폼에서 한 가지 빈번하게 설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다 보면 마이 페이지에 1:1 문의 게시판이라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1:1 문의 게시판이라는 게 뭐냐? 어떤 회원이 글을 쓰면 그 사람한테 목록이 보일 때 내가 쓴 글, 본인이 쓴 글만 보이게 하는 게 그게 1:1 게시판의 특징이거든요. 보통의 게시판은 아무나 글을 올리면 다 보이잖아요, 리스트가. 내가 쓴 글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1:1 문의 게시판에서는 내가 쓴 글만 보여야 돼요. 이건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필요해 라고 상상하시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셨을 때 그때도 여기에 폼 설정을 컨트롤 하시면 구현이 가능합니다. 폼 설정까지 들어가서 목록 기능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 목록 또는 원래 글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여기에 본인 글, 답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그 게시판은 이제부터는 1:1 문의 게시판이 되는 그런 거죠. 내가 쓴 글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회원이.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 폼을 선택을 해서 그 폼 기능을 바꿔주는 겁니다. 목록에서는 그런 폼 설정을 하시지만 글쓰기에서는 어떤 또 폼 설정이 필요할까요? 글쓰기를 하고 나서 보통은 어디로 가죠? 보통은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네, 목록으로 게시판 글 쓰면 목록으로 돌아가는데 이 게시판은 목록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게시판이에요. 상단 문의 게시판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요청사항이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언제 문의가 들어왔는지도 되고 조회수가 몇인지 이런 거 다 나오니까 목록을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보내고 싶어요. 쓴 다음에. 그럴 때 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쓰기 폼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목이나 내용 또는 어떤 홈페이지 주소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편집을 하실 건데 어떤 항목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넘어가게 하고 싶을 때 회사 이름이라는 항목을 여기다 딱 넣었는데 회사명을 안 쓰고 그냥 저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수 입력 항목을 설정할 때도 이런 쓰기 폼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아까 목록 폼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필수 입력 항목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바로 그 입력 항목들이 필수 입력 상자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목록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로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 페이지 이동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페이지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환 페이지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4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항목, 그리고 버튼, 항목, 그 다음에 입력상자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는 버튼 먼저, 입력상자, 그 다음에 항목이 되겠네요. 이런 글쓰기 버튼도 있고 수정 버튼도 있고 삭제 버튼도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런 뭔가 게시물을 한 번에 삭제하거나 상위로 이제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기능들,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들 전부 다 홈료솔루션의 게시판 버튼 기능으로 다 구현된 겁니다. 이 수정 버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정.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버튼 넣기라고 되어 있어서 글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버튼 아이콘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버튼 아이콘 다른 걸로 바꾸는 건. 근데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양을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림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모양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지금은 글을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값이 달라지게 하고 싶다. 어떤 값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상태가 돼 있다면 분류가 있거나 상태가 있다면요. 그 분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수정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서 분류를 선택하고 저장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버튼을 어떻게 조작을 하시면 바로 그 값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원래 제목을 바꿀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홈료솔루션의 버튼 기능 중에서도 좀 고난이도의 기능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보시면 즉시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시. 그리고 수정 내용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 제목을 즉시 수정으로 바꾸고 그걸 눌렀을 때 그리고 이름을 홍길동으로 바꿔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응용하시면 상태를 변경하는 버튼은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즉시 수정과 홍길동으로 바뀌었죠. 버튼의 기능을 이제 버튼의 표현은 밑에 아까 첨부하는 그런 곳에서 바꾸면 되고요. 그림으로 하든 글자로 하든. 그리고 기능을 바꾸려면 그 위에 있던 용도 그걸 변경해서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어떤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즉시 수정 버튼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튼의 종류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탭을 두 개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게시판용 버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시 삭제하는 거, 클릭했을 때 삭제 페이지로 바로 삭제되는 거, 답글 쓰기 버튼,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흔하게 쓰이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상세 보기라는 버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버튼인데, 홈페이지를 꾸미다 보면 상세 보기로 뭔가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게시물 찾기라든지,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다든지, 이를테면 요거를 눌렀을 때 이메일 전송 창이 뜨게 하는 그런 기능들, SMS 전송하는 거, 추천 버튼,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그러니까 배너, 메인 페이지에 제휴업체 배너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데, 그 배너 리스트를 순서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 목록에다가 위치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버튼을 달아놓으시면 그 순서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버튼들을 활용하시면, 버튼을 넣으면 알아서 홈용의 프로그램이 이 이전 페이지 버튼이구나, 클릭하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이전 페이지가 없으면 더 이상 페이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게시물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정렬하기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를 눌렀을 때 등록자 순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목 순으로 정렬을 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여기다가 버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버튼의 기능들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력상자, 게시물의 입력상자인데요. 입력상자라고 하면 입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을 하기 위한 용도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검색을 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목록 페이지에도 이렇게 입력상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록 페이지에도 이런 이제 입력상자들이 있고요. 입력상자 모양을 잠깐 보면, 자, 입력상자하고 게시물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해져 있는 용도대로 반드시 쓸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게시판에는 회사 소개라는 정보를 받지 않잖아요. 회사 이름이라는 정보는 안 받아요. 그냥 글 쓴 사람 이름, 이메일 이런 것만 받잖아요. 근데 어떤 게시판에서 회사 이름이라는 회사 이름이라는 항목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입력상자를 회사 이름이라는 걸로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회사 이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쪽에는 etc 기타 필드를 쓰시고, 그냥 기타 1번에는 회사 이름이 저장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쓰든 뭐 학교 이름으로 쓰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등록일, 글 쓴 사람 이름, 게시물 제목, 홈페이지 주소, 반드시 이제 게시판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것들은 여기 항목으로 다 있는데, 그게 없는 것들은 기타 필드를 쓰고, 분류 필드도 막 갖다 쓰시고, 분류 1번은 쓰지 마세요. 1번은 쓰시는 거 아닙니다. 분류 2번부터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임의로 쓰시려고 하면. 왜냐면 분류 1번은 메인 메뉴, GMB와 LMB에 메뉴가 노출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분류는 2번부터 쓰셔야 돼요. 분류 2번부터. 어쨌든 그렇게 다 쓰고도 모자란다면 추가 정의 필드라는 걸 또 쓰실 수가 있어요. 필드를 새로 공간을 추가해서. 동영상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내가 용도를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없는 건 그냥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상자의 속성에서는 텍스트, 한 줄짜리 입력상자,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봤던 거의 대부분의 입력상자는 여기서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한 줄짜리 그냥 입력을 하는, 제목을 입력할 때 보통 쓰는 한 줄 입력상자를 쓰든, 아니면 여러 줄짜리 글을 쓰든, 그 종류에 따라서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런 입력상자를 셀렉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 쓰고 싶으시면. 라디오라고 하시면 요걸 라디오라고 해요. 요거 라디오 버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고, 체크상자라고 하면, 체크상자는 어디 있을까요? 아시죠? 체크상자는 그런 거. 요런 거를
개발자들도 선택 상자나 체크 상자, 라디오 버튼 이런 걸 구현할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애를 먹어요. 초급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애를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하는 박스를 만드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다가 체크를 하게 해놓은 상태로 띄우는 거 이게 어렵거든요. 기기에서 불러다가 그거를 저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수정할 때 다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그냥 저장값 요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입력 상자를 보여주면서 저장되어 있는 것까지 딱 그대로 띄워줍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냥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입력 상자에 붉은 테두리를 친다든지 네이버처럼 녹색으로 굵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여기에 CSS를 스타일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입력 상자도 그렇고 게시물의 항목도 입력 상자와 동일하게 아까 제가 기타 1번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을 했다면 게시물의 항목도 기타 1번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력 상자가 기타 1번으로 회사 이름을 입력을 했다면 그 회사 이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게시물의 항목을 항목을 넣으셔야 되는데 항목을 넣으실 때 기타 1번으로 선택해서 넣으시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항목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번호, 제목, 등록자 이름, 여기에는 댓글을 쓰면 댓글 개수, 요게 댓글 개수, 이건 답변 개수, 이런 개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목이에요. 제목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제목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죠. 제목이라는 저장 공간에 입력되어 있는 걸 보여줘라 라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 제목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지만 꼭 제목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아까는 입력 상자를 한 줄짜리로 할 거냐, 입력 상자에서는 여러 줄짜리로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걸 이쪽 부분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 항목에서는요. 얘를 글자로 보여줄 거냐, HTML을 적용을 한 걸 보여줄 거냐, 파일로 보여줄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날짜, 이게 날짜죠. 2014년 5월 3일. 이걸 눌러보시면 얘는 날짜로 되어 있어요. 이걸 만약에 그냥 텍스트로 바꾸신다. 바꿔도 사실은 돼요. 근데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저장되어 있는 값 그대로 보여지게 돼요. 이게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저장되어 있는 날짜의 값인데요. 이걸 이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저장되어 있는 값을 텍스트로 하시면 그게 그냥 일반 텍스트구나 하고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얘가 날짜거든요. 등록일이라는 것은 날짜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날짜로 바꿔주시고 날짜의 형식을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시간까지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지정을 하시면 등록된 시간, 분, 초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게 게시물의 항목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세요. 추가적으로 항목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거는 이제 게시물의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목에는 아이콘이 몇 개 나오죠. 이게 원글이냐, 공지글이냐, 답변글이냐 이런 이제 게시물의 제목마다 조금씩 성격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넣으신 아이콘으로 거기다 나와요. 그리고 최근 글, 그 뉴 아이콘을 시간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 이 제목에서 그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에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게시물 항목이라는 것을 보면 제목이라는 걸 보통 보면 클릭하면 내용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동을 하죠? 이 컨텐츠의 그 구성 요소 중에 링크라는 게 있는데 그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만 링크를 걸 수 있다? 아닙니다. 이름에도 링크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일에도 링크를 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걸어야 될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중에 찾아보시면 손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눌렀을 때도 그냥 게시물의 보기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기본 링크 선택하시면 돼요. 날짜를 눌렀을 때
보기 페이지로 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날짜를 눌렀을 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다. 뜬금없지만. 그러고 싶으면 SMS 전송. 요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걸 눌렀을 때 SMS 전송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게시물의 항목은 링크를 걸 수 있다. 그거 특징적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쓰셔도 됩니다. 입력상자와 항목에 그 필드 이름만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4가지의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폼을 만들고 그게 저장이 될 때 막 어떤 합계 처리를 막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못 하세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일이고, 단순히 그냥 입력을 한 걸 받아서 그 입력된 걸 검색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관리자만 볼 수 있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 게시판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인풋 변경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주무르셔도 돼요. 나중에 망가지면 게시판을 지워버리시면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인풋을 변경하지 않고 막 주무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잘 운영되고 있던 게시판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풋 해제하는 거, 변경하는 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고대하셨던 동영상 게시판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게시판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 게시판은 노출을 일단 제거를 할 거고요. 제가 동영상 게시판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